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저택 스토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제주도에서 만난 운명적 사랑 이야기인데요. 20년 전 어린 시절 인연이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박소영의 놀라운 인생 변화를 함께 지켜보시죠.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 28층.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도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광고회사 사무실에서 박소영은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소영은 이 회사에서 가장 젊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박 디렉터, 이번 캠페인도 클라이언트가 거부했어요.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세 번째 프로젝트 실패였습니다. 다시 기획해서 내일 아침까지 올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소영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쿵! 소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영씨, 소영씨. 의식을 잃었던 소영이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탈진 증세입니다. 당분간은 완전한 휴식이 필요해요. 최소 2주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텅 빈 원룸을 바라보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5년. 성공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 시절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갔다. 바다가 너무 예뻤다. 파도에 휩쓸려 무서웠는데 한 오빠가 나를 구해줬다. 바다 오빠라고 불러야지. 나중에 꼭 다시 만나고 싶다. 15살 소영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그때 가족과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이 마지막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이듬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제주도. 소영은 마음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을 꺼냈습니다. 15년 만에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소영은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소영은 무작정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갔던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데 기억 속 풍경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까지 피어올랐습니다. 소영은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빗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소영의 눈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카페가 있었습니다. 바다향기라는 간판이 뒷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고소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 손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따뜻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수건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 아줌마, 많이 놀랐지요? 괜찮아요? 그때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소영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로 소영을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차가 고장 났나 봐요. 렌터카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있어요. 여기서 쓰세요. 그리고 이런 비에는 수리 기사님들도 못 나와요. 내일 아침에나 가능할 거예요. 태현의 배려 깊은 말에 소영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룻밤을? 걱정 마세요. 카페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원래 게스트하우스로 쓰려고 만든 곳인데 아직 손님은 받지 않고 있어요. 오늘 하룻밤 거기서 쉬세요. 태현의 친절한 제안에 소영은 감동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괜찮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소영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깊은 평안함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서울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공사장 소음에 잠이 깼는데 이곳의 아침은 정말 달랐습니다. 카페로 나가니 태연이 벌써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아침을 먹으며 그림을 잘 주무셨어요? 태연의 인사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잘 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깊이 잔 것 같아요. 아침 드실래요? 간단하게 토스트랑 커피 정도지만 소영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태연이 직접 내린 커피는 서울의 비싼 카페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그림 어때요? 지연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와 카페,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지연이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예. 아빠 말로는 엄마도 그림을 잘 그렸대요. 지연의 말에 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연이 어머니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태연의 담담한 대답에 소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아빠 혼자 외로워해요. 가끔 밤에 울기도 해요. 지연의 순진한 말에 태연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지연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소영은 이 부녀의 모습이 따뜻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을 이들도 느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전 내내 소영은 카페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지연과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소영 씨는 서울에서 무슨 일 하세요? 점심시간 즈음 태연이 물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기획하는 일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일했거든요. IT 회사였는데 태현의 말에 소영은 놀랐습니다. 그럼 왜 제주도로 오셨어요? 번아웃이 왔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아내가 아프던 시기와 겹치면서 더 힘들었죠. 아내가 떠난 후에는 지연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어요. 태현의 이야기에 소영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오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미안해. 휴가 중이라서. 휴가? 너가 휴가를 어디 있는데? 제주도. 혼자?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빨리 돌아와. 내가 맡던 프로젝트 때문에 난리야. 부장님이 화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바쁜 일상, 프로젝트 마감, 치열한 경쟁. 소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늦게 렌터카 수리가 끝났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소영이 인사를 하자 지연이가 달려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또 올 거죠? 약속해요. 지연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영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또 올게. 태현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서울 가서 몸 챙기시고. 차를 몰고 제주공항으로 향하며 소영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손을 흔드는 태연과 지연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소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제주도,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소영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제주도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태현의 따뜻한 미소, 지연의 순수한 웃음소리, 바다 냄새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바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몰두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중에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민수는 소영보다 2살 어린 후배였지만 회사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제주도 다녀온 후로 완전 달라졌어.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어? 정민수의 날카로운 관찰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정민수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만나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소영이 혼자 살며 일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쉬고 왔을 뿐이야.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느꼈던 평안함과 따뜻함을 자꾸만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의 집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지연이었습니다. 소영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지연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카페 앞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소영, 태연, 지연이가 마치 가족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뒤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 언니에게. 언니가 보고 싶어요. 아빠도 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언니가 우리 엄마가 되면 좋겠어요. 다시 만날 수 있죠? 소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연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소영은 망설이다가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씨. 태연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그림을 보내줬더라고요. 아, 그거요. 죄송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태연의 당황한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예쁜 그림이에요. 지연이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소영 씨는 서울 생활이 어때요? 몸은 괜찮으시고. 태연의 관심 어린 질문에 소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태연 씨와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지연이가 소영 씨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언제 또 올 거냐고. 통화를 하는 동안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연과 지연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시간 되면 꼭 다시 놀러 갈게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희도 소영 씨가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소영의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수가 퇴근 후 소영을 찾아왔습니다. 소영아,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맛있다더라. 정민수는 평소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소영은 피곤하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정민수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함께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정민수는 계속 소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소영아, 우리 사귀지 않을래? 갑작스러운 고백에 소영은 놀랐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대학교 때부터 널 좋아했어. 그런데 너는 항상 일만 생각했잖아. 이제는 말해야겠다 싶어서. 정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지만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지금은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소영의 대답에 정민수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지연이의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담당자를 정하는 회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도 관광 활성화 캠페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뢰한 대형 프로젝트예요. 부장의 말에 소영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제주도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박소영 디렉터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요.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제주도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프로젝트 자료를 받아본 소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캠페인 대상 지역이 서귀포시 남원읍이었습니다. 바로 태연의 카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소영은 운명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은 출장 명목으로 다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차로 준비도 완벽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바로 남원읍으로 향했습니다. 바다향기 카페 앞에 도착한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소영씨. 태연의 놀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영 언니. 지연이가 달려와 소영을 껴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장으로 이 지역에 와서 인사드리려고요. 소영의 말에 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지연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소영은 며칠간 제주도에 머물며 프로젝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낮에는 지역 상인들을 만나고 관광지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바다향기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연과 대화를 나누며 소영은 그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서울에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대기업 IT 개발팀에서 팀장까지 했거든요. 태연의 고백에 소영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번아웃이 왔어요. 밤낮 없이 일하다가 몸이 망가졌죠.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제가 병원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저는 일에만 신경 쓰느라 아내의 아픔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오신 거예요? 예. 아내가 떠난 후에 지연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영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씨도 힘드시죠?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태연의 따뜻한 말에 소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줄곧 혼자 살았거든요. 저도 아내 떠난 후로는 지연이와 단둘이에요. 외로울 때가 많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영과 태연의 감정은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지연이도 소영을 진짜 가족처럼 따랐습니다. 소영이 제주도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다향기 카페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강유나는 소영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32살로 5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지만 아직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아내를 잃은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온 세련된 여자가 나타나 태연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태연 오빠, 유나가 바다향기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소영이 마을 상인들과 인터뷰를 하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유나 씨, 어서 와요. 요즘 서울에서 온 분이랑 많이 친해지셨더라고요. 유나의 말에는 견제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오빠는 순진해요. 저런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유나의 말에 태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 놀러 온 거잖아요. 결국엔 서울로 돌아갈 텐데 지연이까지 정 들게 하면 어떡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유나의 걱정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태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민수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제주도 출장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짧게 끝내버리곤 했습니다. 소영이 뭔가 달라졌어. 정민수는 결국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정민수는 소영이 머물고 있는 펜션을 찾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나가 운영하는 펜션이었습니다. 소영 씨를 찾으시는군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유나의 질문에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돼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소영 씨, 지금 바다향기 카페에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유나는 정민수를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바다향기 카페에 도착한 정민수는 소영이, 태연, 지연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영의 표정은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영아, 정민수의 목소리에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 정민수의 눈빛에는 질투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분은 김태연 씨고 딸 지연이에요. 프로젝트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소영의 소개에 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 씨가 좋은 분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민수는 냉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소영아, 이야기 좀 하자. 정민수는 소영을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출장이라며? 출장 맞아. 프로젝트 조사하고 있어. 저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정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야. 소영아, 너 달라졌어. 예전에 너가 아니야. 정민수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소영을 찾아왔습니다. 소영 씨, 이야기 좀 할까요? 펜션 로비에서 유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연 오빠는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아직도 아내 생각에 밤마다 우세요. 유나의 거짓말이었지만 소영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영 씨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잠시 놀러 온 거겠지만 우리 지연이까지 상처받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벌써 소영 씨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어요. 유나의 말에 소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영은 태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가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태연은 소영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소영의 태도, 변화에 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거리를 두니 서운했습니다. 지연이도 소영이 오지 않자 시무룩했습니다. 아빠, 소영 언니가 왜 안 와요? 언니가 바쁘신가 봐. 저 뭔가 잘못했나요? 지연의 속상해하는 모습에 태연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친구들과 바다에서 놀다가 깊은 곳으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지연아, 태연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파도가 거세서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소영이 상황을 보고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여기야. 소영은 수영을 잘했지만 파도가 워낙 강해서 지연이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소영도 파도에 휩쓸려 위험해졌습니다. 태연이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소영과 지연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유나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소영이 지연이를 구하려다 자신도 위험에 빠진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이 가족을 아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지연이와 소영은 다행히 큰 위험을 넘겼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하루 정도 더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연은 안도했습니다. 병실에서 지연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지연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소영 언니는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어. 언니가 지연이를 구해준 거야. 지연이는 소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저 때문에 다친 거예요? 아니야. 언니는 괜찮아. 소영도 곧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연이는 괜찮아요? 소영의 첫 마디는 지연이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괜찮아요. 소영 씨 덕분이에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소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를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소영 씨, 요즘 저희를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태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소영은 유나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태연이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말, 지연이가 상처받을 거라는 말들이요. 저는 결국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지연이가 정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소영의 말에 태연은 실망했습니다. 그는 소영이 자신과 지연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때 유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연 오빠, 큰일이에요. 소영 씨가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대요. 유나의 거짓말에 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소영은 부인하려 했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큰 승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유나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민수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이제 서울로 돌아와.
나랑 결혼해서 새로 시작하자.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무슨. 아니야. 이미 오래 생각해왔어. 너도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병실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펜션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제주도에 남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어린 시절 일기장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제주도 올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 7월 15일. 오늘 바다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다. 파도가 새서 떠내려갔는데 어떤 오빠가 나를 구해줬다. 나보다 조금 큰 오빠였다. 태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오빠가 바로 지금의 태연이었던 것입니다. 일기를 더 읽어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더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연 오빠가 나를 구해주고 나서 같이 모래성도 만들고 조개 껍데기도 주었다. 정말 친한 오빠 같았다. 태연 오빠가 서울에 살고 있대. 나중에 서울 가면 꼭 다시 만나고 싶다. 소영은 운명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바로 태연을 찾아갔습니다. 태연은 카페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태연 씨, 이거 보세요. 소영이 일기장을 보여주자 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20년 전에 저를 구해주신 분이 태연 씨였어요. 태연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보다 조금 어린 여자아이가 바다에서 위험에 빠져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소영이었습니다. 정말 소영 씨였구나. 예. 그때부터 태연 씨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바다 오빠라고 부르면서요. 두 사람은 20년 만에 재회에 감동했습니다. 운명이었구나. 태연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가 태연 씨는 아직 아내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의 말에 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지연이도 상처받을까봐. 소영 씨,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아내를 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소영 씨를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태연의 고백에 소영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소영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연이도 소영 씨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어요. 그때 유나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를 보니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소영의 직접적인 질문에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태연 오빠를 좋아하니까 저를 질투한 거죠? 유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오빠를 좋아해요. 5년 동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소영 씨가 나타나서 오빠를 빼앗아 갈까 봐 무서웠어요. 태연은 유나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유나 씨, 미안해요.
제가 몰랐네요. 아니에요. 제가 표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빠와 소영 씨가 서로 사랑하는 게 보여요. 제가 방해할 권리는 없어요. 유나는 울먹이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소영과 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소영 씨, 서울로 돌아가실 거예요? 태연의 간절한 질문에 소영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저와 지연이와 함께 해주실 수 없을까요? 태연의 고백에 소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성공한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소영은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진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의 프러포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소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태연과 지연이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제주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소영은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 언니, 갑자기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가 태연과 함께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여기에? 언니, 가면 안 돼요. 지연이가 소영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언니 좋아해요. 저도 언니가 좋아요. 우리 가족이 되어 주세요. 지연의 절실한 부탁에 소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연이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20년 전에도 당신을 구했고 지금도 당신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이번엔 제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태연 씨를 사랑해요. 지연이도 제 딸 같아요. 소영은 탑승권을 찢어버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 사람은 공항에서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민수는 아쉬워했지만 소영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소영아, 행복해야 해. 정민수의 축복에 소영은 고마웠습니다. 6개월 후 소영과 태연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해변에서 지연이가 들러리를 서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유나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새로 온 초등학교 교사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언니, 축하해요. 유나의 진심 어린 축하에 소영은 감동했습니다. 1년 후 바다향기 카페 벽에는 세 사람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제주도 관광 컨설턴트로 일하며 태연과 지연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정민수도 서울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은 때로는 20년을 기다리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준다. 지연이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정말 행복해. 소영은 지연이를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소영의 인생 변화 이야기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소영처럼 말이에요. 20년 전
어린 시절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정말 운명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